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젖산 또는 젖산염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코리사이클과 젖산 셔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현재 운동하는 근육에서 탄수화물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근육에서 글리코겐이 활발하게 당원 분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유긴산 포도당을 생성하게 되죠. 한편 혈액 중에 있는 혈당, 즉 혈중 글루코스가 운동하는 근육으로 활발하게 유입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유긴산 포도당이 생성이 되면 이 유긴산 포도당은 해당 과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피루부산을 생성하게 되죠. 이렇게 생성된 피루부산은 젖산으로 바로 전환될 수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져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나 또는 가볍게 걷거나 조깅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생성된 피루부산 중 거의 100%가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져서 유산소적으로 분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 강도를 높여 나갔을 때 점점 운동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어느 수준 이상 높아지게 되면은 이 피루부산은 점점 더 많은 젖산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런 해당 과정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거나 또는 근육이 그, 요구하는 산소 요구량에 비해서 실제로 공급되는 산소 공급량이 결핍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생성되는 것이 젖산이고 이 젖산이 바로 수소이온을 방출함으로써 근피로를 야기시킨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바로 젖산염으로 이렇게 생성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젖산염은 락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그림에서는 젖산이라고 표기되었지만은 여러분은 젖산염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성된 젖산염은 약 2, 3분의 시차를 두고 혈액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온 젖산은 또는 젖산염은 약 20% 정도는 간으로 보내지게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른 근육으로 보내져서 처리되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간으로 보내지는 약 20%의 젖산은 피루부산으로 재전환이 되고 해당 과정의 역방향으로 다시 유긴산 포도당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포도당을 생성하는 이 과정을 당신생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젖산이라든가 또는 지방인 글리세롤 또는 일부 아미노산 같은 것을 다시 유긴산 포도당으로 재전환시키는 다시 만드는 이 과정은 간에서만 특징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당을 새롭게 만든다 해서 당 신생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렇게 유긴산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인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혈액으로 내보내져서 혈당을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운동하는 근육에 에너지원으로 공급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젖산이 간에서 당신생 과정을 통해서 다시 당을 만들고 다시 혈액으로 나와서 에너지원으로 공급되는 일련의 이런 사이클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코리 사이클이라고 하고 이 사이클로 인해서 노벨상까지 타게 됐죠. 어쨌든 20%는 간으로 보내져서 이렇게 처리되지만 대부분의 젖산은 다른 근육, 여기에는 이제 심장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른 근육에 보내져서 여기서 피루부산으로 재전환이 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유산소적으로 다시 완전히 분해되는 이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또 다른 모습으로 표기한 것인데요. 운동하는 근육에 FG 섬유는 속근 (Fast Glycolytic Fiber이고요. SO는 Slow Oxidative Fiber, 즉 지근 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하는 중에 대부분의 해당 과정을 통한
이 젖산의 생성, 젖산염의 생성은 속근섬유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젖산염은 여기 보시게 되면 MCT라고 되어 있는데요. MCT는 젖산을 운반하는 운반체 단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근섬유 막에 존재하는 운반체 단백은 MCT4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혈액으로 보내져서 젖산 락테이트, 즉 젖산염은 아까 설명드린 코리사이클, 즉 간에서 당신생 과정을 통해서 글루코스 유기산을 다시 생성하고 다시 혈액으로 내보내지는 이런 일련의 사이클을 코리사이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젖산염은 뇌로도 보내져서 유산소적으로 보내되고 그 다음에 심장에는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기 때문에 심장근 세포에는서 이 젖산이 많이 처리되게 되죠. 유산소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비활동 근육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사이클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린다 했을 때는 고강도로 운동했을 때는 대퇴 근육이나 또 종아리 근육에서 이 젖산염이 많이 생성되겠죠. 이렇게 생성된 젖산은 이렇게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비활동 근육으로 더 많이 보내져서 유산소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속근섬유에서 생성된 젖산염은 같은 근육의 지근섬유로도 보내져서 이때 이제 운반체 단백 역할을 하는 게 MCT1이죠. 그래서 이 지근섬유에는 역시 미토콘드리아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유산소적으로 완전히 분해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젖산이 혈액을 통해서 다른 조직세포로 보내져서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MCT라고 하는 단백질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단백질의 역할에 의해서 젖산이 다른 조직으로 보내져서 연료로 이용되는 일련의 과정을 젖산 셔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 과정을 다른 그림으로 표현된 것인데요. 혈당이 있고 또 혈액 중에 운동 중에 생성되는 젖산, 물론 이제 운동을 안 할 때도 적혈구가 생성시키는 젖산이 1mmol 정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이런 젖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혈당이 예를 들어서 당 수송 단백체인 GLUT1 또 GLUT4 이걸 통해서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비활동 근육이라고 생각한다면 요 GLUT4를 통해서 들어온 글루코스 즉 유기산 포도당, 유기산 글루코스는 해당 과정을 통해서 피루부산을 생성을 하고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게 되죠. 즉 젖산염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져서 아세틸 조효소 A로 전환이 되고 유산소적으로 분해된다. 크랩 사이클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추후 지속적인 연소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 젖산염은 MCT1이라고 하는 단백 운반체 단백을 통해서 세포 내로 유입이 되고 이 젖산염이 미토콘드리아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젖산 탈수소 효소라고 하는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스라고 하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피루부산으로 다시 전환이 되고 이것이 이제 유산소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세포질 내에서는 피루부산이 그 역방향에 의해서 젖산염을 형성한다라는 것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뭐 그 인터벌 훈련의 한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서 보이시는 1번의 과정은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높은 속도로 달리기를 하는 과정이고요. 이게 패스트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옅은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거보다는 좀 낮은 속도로 달리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not as fast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의 인터벌 훈련하고 다른 것은
이렇게 그 휴식기 구간에 또는 이 녹색의 구간에 그냥 조깅하듯이 서서히 달리는 것이 아니고 이 달리는 속도를 어느 정도는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리는 속도를 똑같이 빠르게 달리지는 않지만 다소 그거보다는 속도를 떨어뜨려서 마치 이 달리던 속도의 관성을 이용해서 떠다니듯이 플로팅 하듯이 달린다. 그 관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휴식이 아니라 슈도 리커버, 가성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그 운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젖산 역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젖산 역치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 패스트 구간은 젖산 역치보다는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고 높은 속도로 운동하는 것이고 요 not as fast 구간은 아주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젖산 역치보다는 약간 그 속도를 늦추어서 강도를 낮추어서 지속적으로 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훈련 방법은 엘리트 장거리 선수가 그 스피드와 또 지구력을 높이는 아주 뭐 좋은 훈련 방법으로서 효과적인 훈련 방법으로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훈련 방법을 택한 사람이 1970년대에 미국의 1만 미터 장거리 선수인 1000m 달리기 선수는 스티브 프리폰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의 훈련 방법은 200m를 30초로 제법 꽤 빠른 속도로 달리고 그 다음 200m는 속도를 늦춰서 40초. 그렇지만 아주 뭐 늦추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속도는 유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0m를 다시 30초, 다시 200m를 40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인데요. 이 선수는 이것을 18번이나 반복하는 인터벌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제 또 한 사람은 마라톤 선수인데요. 로버트 데 카스텔라라는 선수로서 마라톤 세계 기록을 보유했었죠. 이 선수는 400m 달리기를 처음에는 이제 5000m 자신의 기록보다 1, 2초 빠르게 달리고 그 다음 400m는 자신의 5000m 기록보다 약 8초 느리게 하는 것을 반복해서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 방법을 바로 젖산의 역치를 하나의 훈련 기준으로 삼아서 달렸던 그런 훈련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정확히 이 시절에는 젖산을 측정하거나 그렇지 않았지만 일종의 이제 그러한 젖산 역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두 가지 훈련 그 강도를 교대로 해서 인터벌 훈련을 수행했다고 해서 그런 효과를 가졌던 훈련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더 이제 다른 내용으로서 젖산 셔틀이 애당초 이 페렐린이라는 사람 그리고 마지스트레티라고 하는 그 학자가 발견한 그런 처음에는 뇌세포에서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트로사이트는 이제 별 악요세포와 뉴런 신경세포의 락테이트 셔틀 가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먼저 이제 별 악요세포라고 하는 것은 신경 악요세포로서 뉴런을 세포에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노폐물을 제거하고 또 신경세포, 이 뉴런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신경 악요세포죠. 그래서 성상교세포라고도 하죠. 이 세포는 뭘로 특화되어 있냐면 해당 과정을 통해서 즉 혈관으로부터 글루코스를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인 글루코스를 이용해서 이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젖산염을 많이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젖산염을 많이 생성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주로 얻는 해당 능력이 뛰어난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성된 젖산염을 MCT라고 하는 이제 운반체 단백을 통해서 뉴런에 공급하게 되고 이 뉴런은 이 젖산염을 이렇게 다시 피루베이트와 즉 피루부산염과 이렇게 전환시켜서
해당 과정이 아니라 유산소 과정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뉴런에서는 다량의 ATP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뉴런은 젖산염을 다시 유산소적으로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한편 벼락교 세포는 해당 능력이 뛰어나서, 즉 글루코스를 피루베이트와 젖산염으로 생성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이러한 그 상호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 젖산 셔틀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젖산 셔틀에 의해서 벼락교 세포에서 생산한 젖산염을 에너지원으로서 뉴런에 공급한다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 보면 글루타메이트, 글루탄산염과 글루타민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벼락교 세포에서 이 글루타민이 그 뉴런으로 공급이 되면 이 글루타민을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민산, 글루타메이트라고 그러죠. 요것을 이제 신경 전달 물질로서 분비하고, 이 글루탄산염이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로서도 작용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별 악요세포로 보내지게 돼서 이 글루탄산염이 하는 역할이 여기서 진행되는 해당 과정을 촉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당 과정을 촉진하는 이런 상호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